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새로 만든 코너로 총선 특집 누가 잡나,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잡아야 될 이런 배지를 떼야 될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데 누가 잡으려고 뛰고 있나, 이런 총선의 격정지를 가는 이런 주제로 제가 3탄까지 했습니다. 3탄. 1부에서는 최고위원들 3명, 고빈정이나 그다음에 장경태, 그리고 박찬대를 누가 잡을 것인가. 그다음에 2부에서는 운동권 출신 중에 대표적으로 청산대들 이인영이나 그다음에 김민석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자들 했고요. 그다음에 3부는 법치를 파괴하는 철험의 대표적 주자 김용민, 그리고 황운하, 그다음에 가짜뉴스 안민석, 이렇게 3명을 3부에서 봤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네 번째 시간으로 원내대표 출신들 중에 거물급들, 우리가 이게 꼭 잡아내야 안 되겠습니까? 원내대표 출신, 원내대표라면 이게 당의 2인자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일단 3명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박홍근, 옛날에 했죠. 박홍근. 그 다음에 박광훈은 이번에 이재명이 구속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에 표결 때문에 가결대가 사퇴한 이자가 박광훈 이자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원내대표는 홍익표. 그래서 오늘은 박홍근, 그 다음에 박광훈, 그 다음에 홍익표 3명에 대해서 누가 잡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박홍근 이자가요. 이자가 저는 우리 아주 이 지역의 승부가 저는 상당히 재밌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지역입니다. 박홍근 지역구요. 여기는 중랑구죠. 중랑 을입니다. 갑을 할 때 을. 근데 제가 왜 관심을 많이 가지느냐? 여기 우리 우파에 진짜 맹장이 출마를 했는데, 옛날에 제가 TV에 멜콩 TV 할 때 옛날에 한번 초대해서 방송됐지 않습니까? 바로 이승환, 승리할 때 이승환, 우리 당협위원장, 가수도 이승환 있죠. 이거하고는 급이 완전히 다른 성향이. 그는 좌파고, 승리할 때 성환, 이승환. 이분이 83년 청년입니다. 피가 끓는 83년 청년인데, 일단 학력부터가 대단한, 아주 이례적이에요. 학력부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프로필 보고. 제가 잘하는 후배지만 평소에 학력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학력을 보니까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했더라고. 그 다음에 독학사로 행정학사를 하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정형외과 석사과정 수료, 이렇게 돼 있는, 아주 어떻게 그러한지 상당히 입지전적으로 생활해왔지 않느냐, 이런 들고. 근데 그보다 정치권에서는 이게 워낙 파이팅 넘치고 하기 때문에 아주 평판이 좋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한 거죠. 그리고 국회에서 12년 동안 최연소 입법보좌관부터 최연소 보좌관, 그 다음에 대통령실 행정관까지 엄청나게 정치 경험이 뛰어난데 평판이 너무 좋아요. 성격이나. 이승환. 저는 이분의 출마 선언을 보면서요, 야, 정말 이게 와닿더라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정치를 하기 위해 중랑구에 나온 게 아니라 중랑구를 위해 정치를 하겠다. 야, 정치를 하기 위해서 중랑구에 놓은 게 아니고 중랑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말이야. 내 고향 중랑구를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 이 얼마나 뼈 때리는 중랑구 우리 구민들에게 감동적인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박홍근 중랑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중랑구의 중자하고도 박홍근이 연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승환 위원장은요,
진짜게 중랑구에서 자고 나는 토박이 중에 토박입니다. 제가 뭐 시간상 다 소개는 못해도 자기 부모님부터 자기가 태어난 병원, 학교 다닌 완전히 초중고 전부 이게 중랑에서 자란 이런 게 토박이 중에 토박이다. 이분이. 근데 박홍근은 외지 출신으로 3번 했지만 뭘 했냐 말이에요. 자기가 중랑구에. 한 번도 중랑을 위해서 일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이성환 이분이요. 자기는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제 그 권력은 대리기사다. 대리기사. 아주 이제 재밌는 비유입니다. 권력은 대리기사다. 국민이 부여한 거. 국민이 주인이 가라면 야 어디 가. 중랑구 어느 동 가 하면 대리기사는 거리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겠다. 이게 바로 대리기사 아니냐. 이런 이제 그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야, 저는 이제 이 벨트, 중랑, 갑을, 이 벨트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성환, 이분이 상당히 서울에 벨트 이렇게 쓰면, 그러면 이제 도봉에 또 김재섭도 있고요. 강동에 또 이재영까지 우리 젊은 벨트인데 공동으로 책도 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여기까지 잡으면 서울은 압승이죠. 서울은 이제 강남 서초 송파만 해도 8개 아닙니까? 근데 이런 벨트까지 잡는다면 압승 아니겠습니까? 근데 희망이 저는 보인다 봐요. 토박이 중에 토박이. 중랑구를 위해서 정치를 시작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중랑구에 놓은 게 아니고, 이런 게 이성환 이분의 젊은 패기, 능력, 정말 입지전적인 경력, 이 모든 걸 봤을 때 저는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제 가장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은. 그리고 그 인품이나 제가 워낙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신있게 우리 이성환과 함께라면 박홍근이 쏟아낼 수 있다. 배치 뗄 수 있다. 이자가 원내대표 때 한 걸 봤잖아요. 저는 상당히 그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다른 벨트도 다음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박광온이죠. 박광온. 이 지역은 이제 박광온은 이제 수원이죠. 수원. 옛날에 제가 처절한 수원성 전투 이런 데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수원에서도 이제 갑을, 병, 정, 무까지. 와, 5개인데. 수원은 이제 경기도 정치 1번지입니다. 수원을 잡으면 경기도는 우리가 잃을 건 없어요. 경기도 다 해봐도 59석인데 저희가 7석밖에 없어요. 7석. 심상정에까지 해가 야당이 8석. 51석이 민주당 아닙니까? 경기도. 근데 경기도에 수원에서부터 진군 나팔이 불면 경기도 정치 1번지 아닙니까? 여기서 좋은 승부가 됩니다. 거기에 갑을 병 아닙니까? 우리 갑을 병정 무할 때 여기 여러분이 놓았잖아요. 거기 김용남이라고 김용남. 옛날에 팔달 갑을 병할 때 김용남은 이제 이준석 밑으로 가버렸죠. 자기가 이제 박문규 장관은 이제 공천될 것 같으니까 이준석이 밑에 가가지고 지금 정책위 의장인가.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가 천하용인할 때 김용태가 안 가니까 김용남으로 천하용인 맞췄다. 이런 데 비아냥 받는 이제 수원인데 지금 이제 박광온이는 갑을 병정 무는 이제 또 우리 삼성 이번에 갤럭시 씨나 고동진 영입인분이 또 무에 놓을 수도 있고 무는 이제 좀 지켜봐야 돼요. 그 지역은 이제 옛날에 국회의장 김진표가 하던 데니까 그러니까 병하고 무 사이에 정 여기에 바로 박광온입니다. 갑을 병정할 때 수원 정. 그러니까 병에는 이제 김용남이가 이준석 밑에 갔고 박문규 장관이 놓고 그다음에 무는 김진표가 안 노는데 이제 거기에 저쪽은 염태영이도 세죠. 수원시장 했던. 우리도 이제 삼성의 고동진이 놓을 수도 있고 비례 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중요한 그 지역 사이에 정, 수원 정 이게 박광온 지역구인데 이자가 이제 영통이죠. 정이면. 근데 여기에 누가 잡냐? 바로 이제 유명한 이수정.
이수정 이제 교수입니다. 박광원도 이제 물론 이재명계는 아니죠. 원래는 이제 반명입니다. MBC 이제 그 앵커나 보도국장 MBC 기자 출신이죠. 삼선했던 이게 박광원인데 이제는 이제 그 친명이 아니니까 이재명 쪽에서도 이게 협조가 안 되고 물어뜯을 거예요. 공천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그 왜 이재명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잡아야죠. 우리가 이제 바로 이수정 교수가 나갑니다. 물론 이제 보수 일각에서 이번에 김건희에서 사과 어쩌고 해가지고 조금 이게 비난도 많이 받았죠. 근데 그 정도 차이는 저희가 그 정도 작은 차이는 서로 이제 극복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뭐 그 다양성 뭐 저하고 이게 생각이 좀 틀리다 해서 무조건 다 배척할 건 아니에요. 뭐 김경률처럼 이제 말이 앙뚜아네트 이런 것도 아니고 이수정 교수가 이제 그 현장에 워낙 뛰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게 뭐 떨고 가자 이 반응을 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이수정 교수 전폭적으로 이게 밀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박광원 잡아야 됩니다. 수원에서. 그 경기대 후문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대 후문이. 이수정 교수는 이제 그 1964년생인데 연세대학교 이제 심리학과 학사, 그 다음에 석사, 그리고 미국의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박사과정 수료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또 사회심리 박사까지 받고 경기대 교수를 오래 하신 이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그 범죄 심리 분석하는 이런 데 프로파일러 아닙니까? 능력 있는. 그래서 내가 이게 영입 인재 아닙니까? 수원정에 나겠다. 우리 경기대 연구위원이 뭐 저는 몇 번 제가 방송했고 잘 압니다. 뭐 전폭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승리할 수 있다. 박광호는 이제 어차피 공천까지도 쉽진 않을 수 있는 반 이재명이다 보니까 이런 데 상황이고 뭐 그 즉 민주당의 상황보다는 이수정 교수가 워낙 근데 높은 인지도나 또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 두 지역을 이렇게 그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홍익표. 이 자는 이게 진짜 추악한 자입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보고 태어나서는 안 돼. 귀태. 이런 데 막말, 입이 하수도보다 더 더러운 이런 자입니다. 이 자가 이제 그 지금 원내대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홍익표가 이제 그 땅을 치면서 이제 그 후회하는 게 내가 왜 이 지역에 왔을까? 원래 이 자는 이제 그 중구 성동구 갑 있잖아요. 중구 성동갑. 옛날에 임종석하고 친구죠. 임종석 지역구예요. 임종석 지역구를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그 성동에서 삼선한 이런 자인데 자기가 이제 그때 왜 동일 지역에 삼선은 출마를 못하게 한다. 이런 데 논의가 있으니까 공천이 안 되겠지. 이렇게 지뢰 건너고 이제 그 서초로 넘어온 이런 자 아닙니까? 근데 건너 들어가지고 험지간다고 서초가 어딘지도 모르고 왔다가 요즘 이게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다. 이런 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 제가 취재해 보니까 뭐 홍익표가 이제 서초로 왔으니까 원내대표 됐다. 서초로 안 왔으면 원내대표도 안 됐을 거예요. 그 감이. 근데 이 서초 험지로 간다 하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 된 게 아닌가. 이런 데 분석도 있기 때문에 뭐 배지는 이제 뭐 끝났다 봐야죠. 홍익표가 이제 배지는 끝났는데 뭐 그래도 원내대표까지 했으니까 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가 이제 그 서초에 딱 이게 후보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 서초하고 이제 관계를 소개해야 되잖아.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이렇게 써놨어요. 홍익표가 써놓은 글이에요. 서초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순간들을 함께한 소중한 곳이다. 뭐 이건 하나만한 이야기고 그러면서 이게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여 두 아이를 만난 서초로 다시 돌아왔다. 아마 이게 처음 직장 생활하고 그게 결혼 초에 아마 결혼해가 이게 만난 게 아닌가. 요 정도 인연이면 이게 몇십 년 전에 잠깐 뭐 직장 생활 한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이게 서초하고 무슨 이게 인연이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인연을 떠나서 서초가 저번에 강남보다 더 우리 국민의 보수 텃밭이었죠. 그때 서울 시내 모든 구청장 다 날아갔을 때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유일하게 사수한 이게 서초입니다. 강남보다 더 보수 텃밭 이게 서초예요. 아마 이제 서초에 가면 뭐 조은희 의원이 워낙 평판이 좋으니까 조은희 구청장 출신 의원은 이제 그 보궐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받을 거고, 다만 이제 그 서초 을은요 누가 잡을 거냐. 제가 이 부분을 홍익표를 많이 다룬 이유가 국민의힘은 누가 넣어도 잡기 때문에 홍익표는 이제 태어나서는 안 될 귀태, 완전히 자기가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이미 정치적으로는 귀태 죽은 목숨이에요. 누가 넣어도 하다못해 제가 나가도 홍익표는 잡습니다. 뭐 제가 나갈 일은 없지만 서초의 의뢰, 지금 이제 현역 재선의원은 이룰성 중, 이분이 미디어나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죠. 의정 활동을 잘 하신 이분이 현역으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누가 이제 경선을 놓겠죠. 아마 이제 그냥 얘는 워낙 텃밭이니까 뭐 전략공천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현역이 있기 때문에 뭐 경선할지 아니면 이제 그 전략공천, 이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기웃거렸죠. 옛날에는 이제 그 벤처 장관, 중소기업 벤처 장관 했던 이영, 지금 이제 그런 데다가 뭐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간다 이랬고, 그 외에도 이제 이동관 옛날에 방통위원장도 여기 연구원에서 출마했던 적이 있고, 옛날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구자들이, 또는 이제 청와대 인사비서관 이원모, 이분들이 강남이 나오느냐 서초에 나오느냐 여러 이제 그 후보자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역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누가 넣어도, 제가 뭐 우리 우판에 누구 편들 일은 없고, 누가 넣어도 이거는 잡을 수 있다. 이 세 명 중에 이거 서초에서 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넣어도 홍익표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원내대표라면 진짜 당대표 다음으로 우두머리 부사령관인데, 지금 이게 민주당 원내대표들이 아주 이제 그 고난 힘든 상황입니다. 다음에 뭐 홍영표나 또 분석할 기회가 있지만, 하루에 제가 두세 명씩 하다 보니까 일단 이제 원내대표 3명을 분석했는데, 일단 홍익표는 완전히 100%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박광운, 이자독이 수원인데 공천도 확실치 않지만 이수정 교수가 워낙에 인지도 있는 분이 정면 대결하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은요 해볼 만한 또 지역입니다. 우리 수원은 기본적으로 수원이 험지가 아니에요. 인물만 잘 공천하면 되는. 그러니까 이제 박광원도 파리 목숨이고, 저는 가장 관심 있게 기대하는 거는 박홍근 중랑입니다. 중랑에서 한석 뺏어오면 서울의 거의 4분의 3은 먹을 수 있는 이런 게 중요 전략 벨트 중랑 을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후배 정치인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이성환 입지전적인 스토리를 가진, 그리고 이게 뼛속 깊이 중랑, 대를 이어서 모든 게 좀 중랑에서 이루어진 이런 우리 청년 정치인이 패기로 덤벼들고 있습니다. 저는 박홍근 이긴다. 이렇게 정말 한 표를 던지고 싶고, 이렇게 3명의 원내대표를 다 여기에 저희가 저쪽에 텃밭에서 우리가 잡는다면 총선의 희망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저희 서정욱 TV 신설 코너로 하루에 2~3명씩 하면 벌써 이제 4번 하면 9명이 11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100명만 제대로 잡아내서 우리가 홍보를 해주면 계속 우파끼리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왜 하느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방송은 전국 방송 아닙니까? 전국에서 벌써 1화를 10만 이상이 봤어요. 1편을 10만 이상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고 어느 지역에 우리 나가니까 혹시 우리 사촌이 어디 중랑에 살던데, 우리 어디 조카가 어디 수원에 뭐 영통구 있던데, 이러면서 전화하고 서로 이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서로 이제 전국적으로 지인을 찾아서 밀어주는 이런 데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매일 한 2~3명씩 계속 다루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지역구 커버가 총선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핵심 인물들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매일 이 코너를 최선을 다해서, 이것 때문에 제가 서초구청장님들 통화를 하고 온데 통화해보고 전화해보고 누가 나오느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기사도 다 검색해보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런 코너입니다.
뭐 제 동영상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동영상을 보내준 그런 데 인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전화하면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합니다. 제가 종편이나 보도 채널, KBS까지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부 협조를 해줍니다. 일반 또 유튜브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 취재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더욱 열심히 준비해서 누가 잡나 이 코너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